그리고 이제 토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코스피에 상장했을 때와 비교해서 외국인 주주들의 이제 지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최용식입니다. 오늘은 토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최대 금융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토스가 그 미국의 상장을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계에서는 놀랐는데요. 과연 토스가 왜 상장을 도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할지, 또 일각에서는 이게 좀 약간 정말 가능할 것이냐, 대체 무슨 배경이 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홍선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미국 상장설에 대해서 딱 뉴스가 빡 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 토스의 공식 입장은 좀 어떠한가, 이것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토스 역시 미국 상장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미국 상장설을 긍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취재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딱 말씀드리면 토스 담당자분이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국내 상장보다 미국 상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추후에 뭔가 윤곽이 잡히면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죠. 상당히 그것만 들어도 이건 좀 약간 외교적 언어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그럼 좀 업계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게 꽤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업계에 따르면은 아직은 이제 미국 상장을 주관할 현지 증권사를 선정하는 등의, 그리고 선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선 현재는 검토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스의 미국 상장설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그 이전부터 외국계 증권사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미국 상장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시선이 하나 있고요. 이와 반대로 최근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미국 상장설을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허장성세형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 증권업이나 인터넷 은행 진출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토스가 토스뱅크도 있고 토스증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업에 이제 진출하려고 했던 2019년도 무렵에 이승건 토스 대표가 이럴 거면 우리 증권사도 안 할 거고 은행도 안 하겠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해갖고 금융당국을 좀 압박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용신님께서는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그런 전례를 보고 이거 약간 블러핑 같다, 허세 같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슈에 대해 좀 깊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우선 토스가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 그렇죠. 예,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스피에 상장할 때보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든 나스닥이든 이렇게 미국 상장을 했을 때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아왔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22년 시리즈 G 투자 과정에서 토스는 약 9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9조 1,000억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상장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토스의 지금 현 기업 가치, 그리고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는 한 15조에서 20조 되는 것 같다고 이제 토스한테 이제 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현재 토스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증시 상황에서 코스피에 상장했을 때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게 아무래도 IPO 시장이 좀 안 좋고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건가요? 좀 왜 그런 거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뭐 예. 최근에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약간 뭐 코스피가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전부터 국내 IPO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실제 사례들도 그렇고, 특히나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지난 10월 달에 두 번째 코스피 상장에 두 번째 도전했던 K뱅크가 결국 이번에도 약간 상장 문턱을 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약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그 공모 심리가 좋지 못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가면 그 확실한 좀 대안이라든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나요? 좀 우선은 뭐 그거는 이제 상장에 직접 도전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긴 하지만, 토스 입장에서 보면은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증시 상장은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점이, 나스닥 등 미국 증시는 기업의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보다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토스가 진출했을 때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 상장된 이제 핀테크 기업들도 국내 코스피에 상장된 핀테크 기업들보다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걸로 봤을 때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좀 충분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문득 떠오르는 게, 쿠팡이 이렇게 들어가서 좀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좀 좋은 레퍼런스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토스로서는 2021년 3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던 쿠팡의 사례도 많이 참조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서 쿠팡은 그 당시에 4조 6천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 자본을 바탕으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잖아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고, 또 최근에는 되게 또 실적도 좋게 잘 거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쿠팡의 주가가 좀 상당히 떨어져갖고 60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때는 1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 60조 원 자체도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은 코스피 5위권에 코스피 5위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인데요. 현대자동차라든지 셀트리온보다도 지금 현재 쿠팡의 시가총액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쿠팡이 만약에 미국 뉴욕 증시가 아니고 코스피에 상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공모를 통해서 4조 6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4조 6천억 원을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통해서 조 단위의 자본 조달을 계획하는 토스라면 뭐 국내 IPO 시장이 침체됐다, 이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 상장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좀 일각에서는 뭐 허세다, 뭐 블러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좀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계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일단은 토스의 미국 상장설이 불거진 시점이 지나치게 이제 공교롭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들어서 약간 토스가 진짜로 이제 미국 증시 상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냐, 준비하고 있는 거냐, 추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약간 되게 공교로웠던 게, K뱅크의 상장 철회로 인해서 토스의 코스피 상장에도 일정 부분 먹구름이 끼었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직후에 미국 상장설이 딱 하고 흘러나왔어요.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런 여론을 좀 유도한 게 아니냐. 계산된 거다. 계산된 약간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공교로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쯤에 이승건 대표의 그 730억 원 주식담보대출 논란이 좀 약간 불거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오너, 그러니까 창업자의 이런 주식
담보 대출 논란 같은 경우에는 IPO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금융당국이 이 점에 대해서 상장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파헤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한 엄포성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뭐 가설의 영역인 것 같긴 하네요. 이건 소수 의견이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 좀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과거에 뭐 저도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근데 이제 약간 지금은 약간 뭐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약간 이승건 대표나 토스가 좀 보였던 거에서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이게 떨어진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식의 그 가설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런 보였던 행보를 보면은 이렇게 연결시켜서 추측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이게 그 의견을 얘기하신 분들의 주장인데 이 같은 분석은 이제 과거 금융당국과 갈등을 벌였을 때 이승건 대표가 약간 돌출성 강경 발언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했던 그런 사례들에서 그 사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당시 토스증권 출범을 준비하는 이승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금융당국에서 불가능한 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증권업은 내부적으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업 진출도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당국 당신들이 지금처럼 우리한테 이거를 강요를 하면은 이걸 우리한테 강제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증권사도 안 할 거고 인터넷 은행도 안 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잖아요. 5년 전 얘기인데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그 당시 금감원장이 금감원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좀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사실 업계에서도 금감원의 그 요구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다른 금융기업들한테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좀 이승건 대표가 너무 강경 발언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더 우세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승건 대표 같은 인물이 단순히 말실수로 그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을 리는 없고 금융당국의 양보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증권업이나 은행업에 진출을 안 하겠다는 그런 벼랑 끝 전술을 폈었다는 게 그 당시에 업계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증시 상장설 역시 토스의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혹시나 이제 금융당국에 의해서 제기될지 모르는 뭐 개인의 약간 주식담보대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토스 회사 차원의 그런 약간 이슈라든지 그런 걸 약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좀 금융당국에서는 토스뱅크를 많이 밀어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정황상 근데 그때 ICPS가 문제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약간 투자를 받았는데 그거는 자본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은 그때 그냥 순리대로 됐습니다. 보통주로 다 바꿔가지고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게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면은 바꿔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뭔가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게. 뭐 회사가 잘 될 때는 기업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거고 안 될 때는 그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약간 정체가 불분명한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증권사라든지 은행에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그 자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은 다른 데한테 다 요구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자본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의견을 냈던 건데 그때 굉장히 이승건 대표가 굉장히 좀 강경하고 약간 돌출성 발언하면서 업계에서 사실 그때 굉장히 좀 의아해하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저 정도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인데 저거를 마치 금감원이 엄청나게 그 불합리한 규제를 들이미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홍보팀하고 얘기했을 때 홍보팀에서도 굉장히 좀 당혹해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그때 약간 역풍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돌출성, 돌발성 발언일 가능성도 있고, 근데 뭐 좀 치밀하게 계산한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약간 그래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상장설 역시 우리는 코스피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암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약간 일부에서는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게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때 그런 약간 모습이라든지 여태까지 그 행보하고 좀 결부시켜서.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기업이라면 그런 카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가 시킨 대로 다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그거는 이제 금융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투자자들을 그럴 수 있죠. 우리 이거 너희가 이제 안 바꿔주면은 우리 금융감 안 한다. 약간 투자자들을 오히려 압박하기 위한 빌드업일 수 있죠. 예. 금융당국 압박하는 척하면서 투자자들도 압박하는 고도의 좀 전략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근데 앞서 이야기한 건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이야기하듯이 이건 좀 가설이나 아니면 분석의 영역이고, 근데 이에 대해서 좀 다른 그 시각을 가진 의견은 토스가 그래도 좀 상장 준비 그 중 하나로서 미국 상장 준비를 좀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준비된 그런 그 행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그런 얘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추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목소리 역시 작지 않은데요. 토스의 미국 상장 검토 작업은 이미 과거부터 물밑에서 조용하게 진행돼 왔다.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그 진행 중인 사안이 이제 언론에 공개됐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토스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부터 알토스 벤처스, 굿 어더 캐피탈 등 외국계 VC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계 IB, 외국계 투자은행들과의 교류도 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프리 IPO 투자 유치 단계에서도 모건 스탠리라든지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그런 외국계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보면은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 6월이나 7월 정도부터 토스가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들과의 접촉을 대거 늘리면서 IB 업계 일부에서는 토스가 약간 미국 상장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소문이 아름아름 있었기 때문에 좀 물밑에서 진행해오던 게 최근에 공개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과연 뭐 상장이 가능한지, 뭐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IPO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지금? 일단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IB 업계 관계자분들은 토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일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중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겠죠. 상장 자체는 사실 이제 비용만 부담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토스 정도의 기업이라면 상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토스가 그 미국 증시 상장한 이후에 여러 그런 부담들, 이런 뭐 법무적 그리고 정무적 뭐 규제 당국과의 관계, 이런 리스크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더 크게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토스의 미국 상장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업 가치 인정, 둘째는 경영 관련 소송에 대한 위험, 세 번째는 한국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업 가치에 대한 이슈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약간 코스피보다는 미국 증시에 토스가 상장했을 때 토스가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뭐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같은 시선에 대해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또 반박도 적지 않습니다. 토스의 기업 가치를 10조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주가 순자산 비율 있잖아요. PBR이 11.8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 11.8배는 국내에 상장된 뭐 핀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핀테크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11.8배. 왜냐하면 순자산의 한 11배 정도의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니까. 물론 토스가 그 꾸준히 실적을 개선하면 당연히 이제 실적을 개선하면서 순자산을 늘려나가면은 PBR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약간 토스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과연 상장 목표 시점으로 알려진 1, 2년 안에 이 높은 PBR을 뭐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약간 그 어떤 기업이 오더라도 좀 힘든 거잖아요. 지금 이미 PBR이 11.8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국에 간다고 해서 꼭 그렇게 높게 인정받기는 힘들다, 그 정도까지 11.8배를 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힘들다, 이런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더라도 뭐 쉽진 않을 거다, 뭐 이런 거네요. 지금 현재 이제 몸값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쿠팡과 네이버 웹툰이 좀 뭔가 그 상장을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면모도 있었는데 이것이 좀 토스의 미국 증시 상장에 장애물이 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뉴욕 증시와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과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는 점도 뭐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쿠팡의 현 주가는 $25 수준으로 2021년 3월 상장 당시의 공모가인 $35보다 28.5%가량 떨어져 있고 또 지난 7월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 공식 명칭은 웹툰 엔터테인먼트 역시 지금 현재 $11에서 $12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공모가 $21의 절반 수준까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것입니다.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화랑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주 사업 지역으로 하는 두 개 기업의 주가가 나란히 공모가를 훨씬 밑들고 있는 상황은 한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스를 향한 미국 현지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에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항상 꼭 높은 기업 가치를 꼭 인정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을 해갖고 이 공모가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주주분들이 좀 굉장히 비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모가보다 많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주가가 부진할 경우 집단 소송 등 법적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약간 토스한테는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주가가 공모가보다 이렇게 훨씬 밑돌게 되면 주주들이 뭐 집단 소송에 나선 경우도 있고 좀 이런 법적 책임이 좀 무겁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권거래소에 너희 허위 사실을 이렇게 기재한 거 아니냐, 우리를 속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부진할 경우 주주 집단 소송 등 법적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건 역시 토스로서는 약간 부담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은 미국 현지 주주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나자 증권 소송 전문 로펌들을 중심으로 주주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기업 공개 신고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증권 신고서가 되는데 거기에 환율 변동 위험성 등 사업의 리스크 요인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소송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가가 폭락한 쿠팡 또한 지난해 9월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제기당했는데요. 그 이유 역시 기업 공개 신고서에 허위 또는 사실을 오인케 할 내용을 담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 등 기업의 공시 관련 의무에 대해서 훨씬 엄격한 기준과 처벌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 주가가 부진할 경우 증권 신고서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사유로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빗발치는 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직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토스로서는 미국 증시 상장 과정에서 미래 청사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놔야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는 더 이제 발전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모셔와야만. 그런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부진하다면 토스가 이처럼 밝혔던 담대한 계획들이 토스를 향한 집단 소송이라는 약간 부메랑에 대해서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지적이 있습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하다간 이 같은 강조가 허위나 오인으로 비춰져서 뭐 법적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한국의 금융당국과도 이게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또한 좀 토스에게는 리스크라고 봐야겠죠. 어찌 보면 토스가 미국 상장 검토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업계에서는 그동안 토스가 비교적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의 호의적인 태도와 여러 지원책들을 들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 하는 정책 기조의 최대 수혜 기업이 토스였기 때문인데요. 거대 금융사들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기존 금융산업을 혁신할 새로운 플레이어를 찾고 있던 금융당국의 니즈가 어찌 보면은 토스의 급속한 성장에 굉장히 큰 추동력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 용신님께서는 그때도 이제 IT 전문 기자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토스의 급속 성장의 첫 기반을 만들어준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공인 인증서 없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은행들의 협조 거부로 굉장히 난관에 부딪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승건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렸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핀테크 업계 대표를 참석해서 이 같은 점이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다. 이런 걸 직접 호소를 했는데 그걸 계기로 약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 대형 은행들이 토스의 이제 간편송금 서비스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협조를 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그런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이제 이승근 대표가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그게 아무래도 또 금융당국에 전파가 돼갖고 이런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게 또 일반적인 중론이고요. 좀 업계에서도 아무래도 좀 확실히 정부가 많이 그 백그라운드로서 도움을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이유만 보더라도 이제 토스는 정부가 도입한 오픈 뱅킹에 이제 큰 파도 위에 올라타고 성장을 거듭을 했잖아요. 오픈 뱅킹이 도입되면서 여러 개의 은행 앱을 뭐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한 앱에서 그러니까 토스 같은 하나의 서비스에서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토스는 굉장히 큰 이점을 받아갔고 또 이제 토스뱅크가 카카오가 최대 주주인 카카오뱅크 그리고 BC카드가 최대 주주인 K뱅크의 뒤를 이어서 제3 인터넷 은행으로 인가받을 수 있었던 데도 약간 이제 토스와 같은 혁신 금융 스타트업을 통해 갖고 기존 금융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그 정부의 의지가 일정 부분 분명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스와 같이 되게 유의미한 포지션을 가진 금융사가 좀 해외에 이렇게 상장을 해서 해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해외 거래소라든지 여기에 좀 좌지우지되는 것도 좀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경제 안보라는 약간 보다 엄정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토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금융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는 사실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증권사, 피지사, 보험 영업사 그리고 이제 은행까지 뭐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이제 금융 그룹이 됐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약간 좀 적기 때문에 뭐 그 자회사는 아니지만 관계사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코스피에 상장했을 때와 비교해서 외국인 주주들의 이제 지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고 앞으로는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글로벌 통제권이 외국인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이제 달가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금융주주들 역시 외국인 주주들의 비중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4대 금융주주 그러니까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60%를 상회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결코 적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정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금융지주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것과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토스의 통제권을 외국인 주주들이 차지하는 거는 분명 정부 입장에서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상황에서 토스는 어쨌든 내수에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금융당국과 마찰 빚거나 아니면 관계가 불편해지면 좀 이 또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업계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토스의 미국 상장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 증권, 피지사 그리고 이제 보험 영업 등 이런 금융업이야말로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자 그 라이센스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토스로서는 정부의 이런 반응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여러 인가나 등록 아니면 또 이제 규제나 감독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이번 방송에서는 그 토스의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뭐 앞으로도 관련 이슈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저희가 뭐 적정한 시기에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는 더 재미있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